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3월 29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행동을 미루는 것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다.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지만 그것은 늘 빚 갚을 때가 돌아오기 전까지 뿐이다. 크리스토퍼 파커. 오늘 한 줄 명언으로 오늘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오늘 방송할 주제는 신문당선 서북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매일경제에서 박지환 기자님의 단독 서울교통경약 윤심, 오심, 용산, 삼송 신분당선 속도 낸다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제가 또 이어서 신분당선 관련해가지고 크로아상님의 부동산 이야기 관련해서 너무 좋은 포스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신문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윤 당선인의 서울 공약,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조해서 10년간 표류하는 신문당선 연장안을 서울시 인수위에 공식 건의하고요. 서울시가 이제 인수위에 공식 건의를 했고 지방선거 앞에 서북부 표심을 공략하겠다. 완공 때는 강남이는 황금 노선, 주민 수건 사업 조기 추진 기대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서울역 연장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자님께서 쓰셨는데 서울역과 은평구탄을 거쳐 삼송에 이르는 약 18.4km 수도권 간선 급행 철도망 구축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예전에 그 4차 국가철도망이 아니라 그 전에 3차 국가철도망 때 반영됐던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18.4km가 아니라 새롭게 지금 용산에서 삼송 구간이 19.4km입니다. 보이시죠? 19.4km. 그리고 지금 이제 정거장 같은 경우도 10개 정거장이 일단은 계획되어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겠지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는 이제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에서 이 노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호민실에서 이제 봉담 구간도 지금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리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신문기사를 통해 가지고 본다고 하면 18.4km고 그리고 또 이제 삼송에서 끝이 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하시는데 정말 좀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크로아상님의 부동산 이야기에서 이제 철도 칼럼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분당선 개발 및 서북부 연장에 대한 단상에 대해서 일단 이분께서 글을 써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갖다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을 보시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상당히 내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일단 DX 라인, 신분당선 라인 자료 참고를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분당선 철도의 모습이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분당선은 RFCVTC라는 무선통신 열차 제어 기반으로 운행하는 무인 열차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맨 앞 공간과 뒷 공간을 일반 시민들의 공간으로 마련해 두고 맨 앞에서 지하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신분당선을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5월 달에 신사 구간이 개통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타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신분당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쭉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분당선입니까? 신분당선 연장을 통해서 호매실에서 삼송까지 연결이 된다. 수도권 남부와 수도권 서북부를 잇는 철도교통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수원시 영통구에서 고양시 덕양구까지 갑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작년에 또 한 5월쯤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광교 경기대역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 중앙역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경기대역에서 연장 2단계가 출발되는 게 아니라 이 광교 중앙역 쪽으로 해가지고 2단계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이제 지금 여긴 조금 잘못됐는데 2017년 착공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에 지금 착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광교 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까지 4개 정거장이 신설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만동, 조원동, 화서, 호메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4개 정거장이 아니라 한 5개 정도, 6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강남에서 용산역 연장 구간이 되어 있는데 신사에서 용산 구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빙고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 그다음에 용산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추가로 정거장이 하나 더 지금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신분당선이 원래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순조롭게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미군기지 반환 문제 때문에 착공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사업의 문제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뜨거운 감자가 용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용산공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신사에서 용산 구간의 그 신분당선 착공은 늦어도 올해 만약에 착공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쯤에는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용산공원 산마루길이라든지 용산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갖다가 용산민족공원으로 해서 개발된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미군기지 반환 및 용산공원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신분당선 용산역 연장 착공 속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용산역이 완성이 되게 되면 명실상부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을 잇는 최고의 노선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 필자께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과 연계해가지고 철도 노선을 통해서 사업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 장점이 있으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 한남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늘어날 한남동 신설역,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추가역이 이제 보강역이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 자체가 이제 용산역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물론 강남도 좋아지지만 이 강북 쪽에 있는 서울, 강북, 그다음에 경기도 서북부 쪽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동북부, 서울 동북부 쪽에서도 1호선이나 4호선 쪽으로 해가지고 환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서로 시너지가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이제 여기 성남하고 용인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승 이용을 통해 가지고 여의도라든지 용산, 종로까지 접근성이 더욱 개선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황금 노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보다 광교에서 신사까지 16분, 광교에서 용산까지 36분이 단축되며 출퇴근 교통난 해소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운행 차량 감소 등도 예상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용산 국립중앙관 박물관, 그 다음에 동빙고, 그 다음에 신사, 신노년, 강남인데 신사에서 동빙고 사이에 있는 그 보강역이 저는 한남뉴타운 쪽으로 하나 더 생길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단계 호매실과 봉담은 이제 계획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호매실 연장 다음으로 해서 이제 봉담까지 2정거장이 지금 계획돼 있다.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신분당선 서부 연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공영 구간을 갖다 쓰는 것 때문에 지금 정말 3차 국가 철도망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4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이 됐다는 이유는 이 공영 구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GTX-A 선로를 공유하지 않고 지금 별도의 노선으로 이제 복선 전철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서부 연장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신분당선 이제 서부 연장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필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3단계가 이제 서부 연장입니다. 용산에서 삼송 구간까지. 그래서 용산에서 고양시 덕양 삼송을 잇는 신분당선 서부 연장이다. 3차 철도망 계획에 따라서는 예타 값이 이제 낮았습니다. BC 값이. 그런데 이제 BC 값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GTX-A 선로를 공유하는 것 때문에 경제성이 좀 낮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지금 이제 선로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을 듯 하고요. 추가 정거장을 갖다 지금 10개의 신설역을 추가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통령 선거 윤 후보님께서 당선이 됐고 선거 공약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또 공교롭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사업 규모라든지 이게 보시게 되면 연장이 19.38km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기사는 18.4, 그러니까 3차 국가철도망에서는 18.4km가 맞는데
4차 국가출동망에서 19.4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거장이 10개소가 되면서 그다음에 6량 1편성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크로아상님은 10개 정거장을 저랑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셨는데, 저는 용산역과 서울역 사이에 효창공원 앞역으로 해가지고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금 청와대역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상명대에서 경복궁 사이에 청와대역이 지금 충분히 저는 거리상으로 지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거장인데, 많은 분들이 신원동에 있는, 그러니까 삼성에 있는 신원동이 삼성지구인데, 이게 신원동이 삼성지구가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 하시는데, 삼성지구 내의 신원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까지 연장이라는 거는 신원동까지 연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삼성에 이제 물론 종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신원동까지 올라간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크로아상 님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금 청와대역을 갖다가 제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경복궁역과 제가 이제 청와대역,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사거리 쪽을 갖다 거리를 찍어봤더니 한 1km 정도 됩니다. 청와대가 이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상명대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로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도로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크로아상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청와대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추정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상명대에서 이제 경복궁으로 바로 이제 가는 걸로 했고, 그리고 이제 용산역 다음으로 효창공원 앞을 갖다 제가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고 당선인께서 수도권 교통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철도 고속도로를 지하하면서 신분당 서울 서북부 연장을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3호선만을 통해서 도심 접근성이 가능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습 정체 구간인 통일로를 통해서 서울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통일로를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은평 3길이 나왔는데, 은평 3길보다는 이 신분당선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통해서 용산에서 신원 구간이 연결되면 수도권 서북부의 도심이라든지 강남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서, 또한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도 양당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예타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크루아상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면, 이번 대통령 청와대 용산 이전과도 예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피자는 추측하고 있다. 청와대가 민간에 개방된다고 하면 관광지로 활용될 것이고, 이는 신분당선 예비 타당성 BC값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복궁 청와대 사이에 역이 신설된다고 하면 신분당선 공약과 청와대 이전 공약을 모두 지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까지 역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복궁에 지금 역사가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도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크루아상님께서는 서북부 지역이 이제 GTX라든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죠. 삼성벨트, 고양시 덕양구, 더 나가서 고양 특례시가 GTX A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분당선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경기 남부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신분당선 수혜를 모두 받게 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2023년 주목하게 될 지역으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이 가장 유망하다. 그래서 저는 늦어도 신분당선 서북부 예타 발표되기 전에 2022년에 고양시 덕양구에 삼성벨트에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매번 지금 정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르려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항상 남보다 한 발 앞서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총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총평을 드렸지만, 정말 제가 이분의 이런 블로그 글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사항이라든지, 작년에도 이제 제가 이런 관련해가지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또 엄청난 이제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고양시에 또 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삼성에서 킨텍스 연장을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삼성에서 킨텍스 구간을 논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신분당 사업부 연장, 삼성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분당선 광교 연장을 갖다가 보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물론 이제 신원역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금천조리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삼성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광교중앙역을 보시게 되면 광교역이 예를 들어서 광교중앙역이 여기에 있고 광교 경기대 후문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역에서 이제 킨텍스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흥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킨텍스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원동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회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역에서 차량이 이제 오면 말 그대로 이제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원동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의 뭐 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 지나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더 이상 그러니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삼성역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서부 연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킨텍스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일단은 총평을 드리면 신분당선은 수도권 남부 지역과 수도권 서북부를 연장해서 서울 중심지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노선이고요. 신분당선 연장이 모두 이루어지면 용산이라든지 강남의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중심지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인다고 하면 지금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광교라든지 호매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송 그다음 은평 뉴타운 독바이 이쪽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시너지가 된다. 더 좋은 입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에 정말 불모지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서북부 지역, 특히 고양시라든지 은평구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종로구 쪽 같은 경우 주민들은 정말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급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도 거의 200%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쿠로아상님의 부동산 이야기, 신분당선 개괄 및 서북부 연장에 대한 단상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그대로 달아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은 뭐 물론 용산 이전이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뭐 이슈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이 용산 개발이 되면서 저는 더 나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청와대역이 생긴다고 하면 더 좋을 듯 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은 이 서북부 연장에 긍정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제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이제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라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통 공약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삼성 구간이 앞으로 또 많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청장 후보라든지 또 시장님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장 후보들께서 공약으로 많이들 들고 나오실 것 같은데 저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요. 용산에서 삼성 구간은 올해 안에 좋은 결과가 예타가 통과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방송이고 감사 스마일이 항상 방송을 하면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정말 그 지금 쿠로아상님의 이 블로그 글을 보면서 또 정말 상당히 또 제가 와닿는 이야기가 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이분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물론 청와대역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청와대역이 안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효창공원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신원역에서 용산역까지 10개의 정거장은 들어온다. 어떻게든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늦어도 올 하반기가 되면 결정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하고요. 제가 주말에 이제 영흥도를 다녀왔는데 하루 갔다 왔거든요. 1박 2일. 근데 어제 제가 오후에 이제 와서 또 일을 하면서 거의 한 달을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만에, 한 1년 만에 정말 콧바람 쐬고 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참 여행 가는 것도 참 제한되고 여러 가지로 그랬지만, 또 갔다 오고 나니까 더 활기가 더 넘치고, 또 좋은 기운을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방송이지만 계속 꾸준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